안녕하세요. 중년 상담소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천천히 늙으려면 이렇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아마도 여러분 중엔 나는 이미 매일 걷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노화를 더 부추기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에서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중년 환자들을 진료해온 정혜진 박사, 이분은 중년 이후에 잘못된 운동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빠르게 늙게 만든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년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오면 근육은 줄고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무릎은 아프고 기초 대사량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즉, 걷기만으로는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인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진 박사는 최근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64세 여성,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고 등산도 자주 다니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 통증과 골반의 불균형을 느끼며 병원을 찾았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으며 체지방률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며 균형 감각도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평지를 걷다가도 툭 무릎이 꺾이며 더 나아가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원인 중 60% 이상이 근력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니라 근육이 없어서 지탱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노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걷는 건 유산소일 뿐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건 근육입니다. 유산소만 해서는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감지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걷기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운동은 근육 중심의 훈련이고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체를 자극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혜진 박사가 수천 명의 중년 환자에게 권한 그리고 실제로 회복된 삶을 되찾게 만든 천천히 늙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운동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매달, 매일 조금씩 늙어가고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천천히 늙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보다 10년 더 젊은 몸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 하체 근력 운동의 중요성. 노화를 늦추는 진짜 핵심은 다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걷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거나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건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중년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지는 신체 부위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 정확히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서울의대 출신 40년 경력의 정혜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부터는 10년마다 전체 근육의 약 15%가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앉아만 있어도 빠르게 소실됩니다.
하체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무너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걸을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심지어 당뇨병과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은 더 쉽게 쌓이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은 근육이 약할수록 더 큰 압력을 받으며 손상되고 결국 만성 통증과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정혜진 박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에게 내원하는 중년 환자 대부분은 허벅지 근육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자기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왜 점점 힘이 빠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는지 이유를 모른 채 노화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58세 여성 김모 씨는 6개월 전부터 평지를 걸을 때조차 다리가 자주 풀리고 허벅지가 자주 쥐가 나며 밤에는 종아리가 당기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평소 꾸준히 걷고 등산도 즐기던 사람이었지만 정 박사의 진단 결과는 허벅지 전면부 근육량이 20대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근육의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단순 걷기는 하체 전체의 일부 근육만 사용하는 유산소 활동일 뿐 근육의 크기와 힘을 길러주는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년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하체 근력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스쿼트 하체 전면 근육 강화. 방법: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는다. 허리를 곧게 유지하며 천천히 10회 반복. 효과: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 근육량을 늘려주고 하체 관절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2. 브릿지 운동 등근 및 햄스트링 강화. 방법: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15회씩 2세트. 효과: 골반과 허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앉아있는 동안 잘 사용되지 않는 엉덩이 근육을 자극합니다. 3. 체어 스탠드 실전 근력 테스트 겸 운동. 방법: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10회씩 2세트. 효과: 실생활에서 쓰는 하체 근육을 직접 단련하면서 균형 감각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혜진 박사는 하루 10분, 일주일 3회만 꾸준히 이 운동을 해도 근육 감소 속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체 중심의 근력 운동은 단순한 몸의 기능을 넘어서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루 10분의 투자로 10년 젊은 몸을 되찾는 것,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노화를 천천히 만드는 첫걸음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2.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 낙상과 치매를 막는 보이지 않는 근육을 깨워라. 노화는 단지 피부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 몸의 위치 감각 PROPRIOC, PTION이 빠르게 둔해지며 삶의 질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노화가 바로 균형 능력 저하입니다. 정혜진 박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낙상 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신경계의 노화로 인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의 균형은 단지 근육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계가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하고 즉각 반응해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신경회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퇴화합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 균형 잡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이 넘어질 때 이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뇌 신경 근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 후 사망률은
1년 내 25%,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겪은 후에는 치매 발병률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져서 입원하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인지 자극이 차단되면서 뇌 기능까지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혜진 박사가 직접 진료했던 71세 이모 씨 사례를 보면 평소 건강했던 이 씨는 집 앞 슈퍼에서 발이 비틀리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이후 3개월간 거의 침대에서 생활했죠.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걷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외출도 꺼리게 되었으며 결국 불안과 우울감까지 겹쳐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 박사는 이 사례를 보며 강조합니다. 낙상은 단지 순간의 사고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특별한 기구 없이도 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향상을 위한 실전 운동 루틴 1. 한발서기 운동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 방법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고 10초간 유지, 좌우 각각 3회 반복. 팁 눈을 감고 시도하면 효과가 2배, 단 처음에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을 짚고 연습. 2. 발끝 마이너스 뒤꿈치 걷기 신경계 자극. 방법 폭도처럼 직선 공간에서 발끝과 뒤꿈치를 맞대며 걷는다 10M 왕복. 효과 발바닥 감각과 뇌 마이너스 신경 연결 회복에 탁월, 주의력도 향상. 3. BOSU 볼 또는 쿠션 위 균형 잡기. 방법 푹신한 쿠션이나 밸런스 패드 위에서 양발로 선 후 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균형 유지. 효과 신체 중심을 유지하는 심부 근육과 뇌의 반응 속도를 동시에 향상. 4. 양팔 들어 올리기 한쪽 발 들기 코어와 균형 동시 자극. 방법 선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5초간 버티기. 좌우 번갈아 10회 반복. 팁 익숙해지면 작은 아령이나 물병을 들어 부하를 증가. 정혜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균형 감각은 연습하면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뇌와 신경, 감각기관,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극만 주면 나이에 관계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단순한 한발서기가 앞으로 10년 뒤 골절과 치매를 막는 결정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단지 근육이 줄고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순간을 감지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균형을 지키는 사람만이 건강한 삶의 중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걷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업그레이드 유산소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3. 유산소 운동의 업그레이드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 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으며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동이죠. 하지만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정혜진 박사는 걷기 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체력도 근육도 그리고 심폐 기능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단순 걷기로는 몸의 퇴화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단순한 걷기는 이미 몸을 지탱할 근육과 순환력을 갖춘 사람에게 유지의 의미일 뿐 회복이나 향상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하루 만보 걷기를 수년 동안 이어왔음에도 여전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운동의 강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60대 후반의 남성 박모 씨는 하루 90분씩 걷는 습관을 8년 넘게 유지했음에도 최근 혈압이 오르고 체지방이 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심폐지구력은 50대 평균보다 낮았고 하체 근육량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 박사는 걷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년 이후엔 심장과 폐 기능을 자극하고 동시에 근육에도 부하를 주는 방식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즉,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열심히 걷고도 건강은 그대로이거나 악화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걷기에서 벗어나 진짜 유산소 운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 인터벌 워킹 속도 교차 걷기. 방법 1분간 빠르게 걷고 1분간 천천히 걷기를 반복. 하루 2030분. 효과 심폐지구력을 빠르게 개선, 칼로리 소비량도 일반 걷기의 2배 이상. T 평지보다는 경사진 공원길, 계단이 있는 곳을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됨. 2. 스텝업 운동 계단 운동. 방법 낮은 계단이나 벤치에 한 발씩 번갈아 오르내리기 15분 내외. 효과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무릎 안정성 향상, 심장 박동수 증가. 주위 관절 통증이 있다면 낮은 계단으로 시작하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주의. 3. 짧은 등산 5 언덕 걷기. 방법 주변 야산이나 공원 언덕을 오르내리는 루트로 구성. 효과 하체 근육 심폐 기능 동시 자극, 평지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소모. 보안 등산 시 스틱을 사용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호흡을 리듬감 있게 조절. 4. 실내 고강도 저강도 교차 운동 HIIT 워킹. 방법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 빠르게 뛰기 무릎 올리기 천천히 걷기. 각 30초씩 반복 1015분. 효과 근력 유산소 지구력 3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고효율 훈련. 추천 추운 날씨나 미세먼지 많은 날 실내에서도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 가능. 정해진 박사는 이런 업그레이드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4회만 해도 심장 박동수의 안정화, 혈압과 당 수치 조절,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온다는 것이 환자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시작하는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의 개념이 아니라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산소 공급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심장, 폐, 혈관, 근육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운동이기도 하죠. 정 박사는 강조합니다. 단순한 걷기로는 노화의 가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극을 줘야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걷고 있다면 걷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속도를 바꾸고 코스를 바꾸고 시간과 호흡을 조절해 보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걸었는데 왜 그대로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지금이 바로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운동만큼 중요한 스트레칭과 코어 근육 강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지키는 기초 체력의 핵심.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운동은 좋은데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특히 중년 이후 이런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잘못된 운동 방식, 부족한 회복, 그리고 코어 약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박사는 말합니다. 많은 중년 환자들이 운동을 하고 나니 오히려 더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운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 부족, 그리고 약해진 코어 근육 때문에 발생한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통, 골반 틀어짐을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코어 근육이 약하고 몸 전체가 서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큰 근육은 움직이지만 척추를 지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속 근육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정 박사는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 한 명의 사례를 설명해 줍니다. 이 환자는 꾸준히 스쿼트를 했지만 오히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MRI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기능 평가 결과 복부 코어 근육 약화, 골반 전방 경사, 햄스트링 단축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쿼트를 중단하고 4주간 코어 중심 운동과 스트레칭만 진행한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운동이 통증으로 이어질 때 그 시작은 대부분 코어의 붕괴와 유연성 부족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뻣뻣해진 근막, 유연성이 떨어진 관절, 늘어난 복부와 약해진 골반 주위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몸 전체가 제자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전후의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예방하며 자세를 바로잡는 루틴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은 중년의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하루 1015분이면 충분하며 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통증 예방 앤드 자세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코어 루틴 1. 고관절 스트레칭 엉덩이, 허리 통증 완화. 방법 한쪽 다리를 반대 무릎 위에 올리고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좌우 각 30초. 효과 좌식 생활로 짧아진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풀어주고 허리 압박을 줄임. 2. 고양이 -소 자세 척추 유연성 회복. 방법 테이블 자세에서 등을 천장 쪽으로 말았다가 반대로 아치 형태로 펴줌 10회 반복. 효과 척추 주변 근육 이완, 요통 예방, 신경 압박 완화. 3. 플랭크 코어 통합 강화. 방법 팔꿈치와 발끝을 지지한 상태로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 20초부터 시작해 점차 1분까지 늘림. 뒷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주의. 효과 복부 중심 근육 강화, 척추 안정성 향상, 허리 부상 예방. 4. 브릿지 변형 골반 안정화 복부 자극. 방법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한쪽 다리를 들어서 5초간 유지. 좌우 번갈아 수행. 효과 엉덩이 허리배를 동시에 자극해 체형 교정 효과. 5.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 무릎 보호. 방법 서서 한쪽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기고 다른 다리는 앞으로 쭉 뻗은 상태로 유지. 효과 허벅지 전후 근육의 유연성 회복, 무릎 통증 예방. 정 박사는 강조합니다. 코어가 약하면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결국은 아픈 몸이 됩니다. 유연성과 중심 근육은 건물로 치면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운동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이 루틴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예방하며 운동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했더니 아프다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이 스트레칭과 코어 루틴은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5.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 만들기 작심삼일을 넘는 진짜 전략.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며칠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 돼요. 몸이 무겁고 귀찮아서 자꾸 미루게 돼요. 운동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들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실제로 중년층의 절반 이상이 운동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2주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합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40년간 진료를 이어온 정혜진 박사는 운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력적, 심리적 장벽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즉,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생활 패턴 모두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중년 이후엔 운동이 더 어려운가?
에너지 저하 퇴근 후 또는 아침 기상 후의 체력 소모감, 몸의 반응 속도 저하 운동을 해도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음. 심리적 장벽 나는 원래 운동을 못해. 이 나이에 뭐든 늦었어 같은 자기 낙인. 생활 리듬 문제 가족, 일, 건강 관리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움. 회복력 감소 한번 근육통이 오면 며칠씩 지속되며 다시 시작이 어렵게 됨.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작심삼일하지 말고 의지를 강하게 가져라는 말은 중년 이후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정해진 박사가 제안하는 3단계 운동 지속 전략. 1단계. 습관의 고정화 운동을 행위가 아닌 루틴으로 인식하라. 정해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습관과 패턴, 즉 환경에 각인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닦고 커피를 마시는 행동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습관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정 속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동작으로 배치해야 몸이 자동 반응하게 됩니다. 예시: 오전 7시 기상 스트레칭 5분, 플랭크 30초, 저녁 식사 후 산책 15분, 계단 오르기 2층.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운동복 입기만 해도 성공, 매트만 펴도 성공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부담이 줄고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2단계. 기록과 시각화 노력의 흔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정 박사는 환자들에게 종종 운동 일기를 쓰도록 권합니다. 사람은 성과가 보여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한 칸을 채웠다는 시각적인 보상이 무척 중요합니다. 매일의 운동을 짧게 메모하거나 캘린더에 체크만 해도 효과는 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한 형태로 작성하세요. 421 스쿼트 15개, 플랭크 20초, 한발서기 10초. 422 고양이 자세 5회, 브릿지 10회. 423 계단 오르기 3층, 스트레칭 5분. 일주일이 지나고 체크가 쌓이면 나는 이만큼 해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 자존감이 중단 위기의 순간에 다시 운동을 붙잡아주는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3단계. 환경 세팅 운동하기 쉬운 구조를 주변에 심어라. 운동을 하려면 자리를 만들고 매트를 깔고 도구를 꺼내야 한다면 이미 그 과정 자체가 귀찮음의 벽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확률을 높이려면 보이는 곳에 운동 공간과 장비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전 팁: 매트는 거실 구석에 펴놓은 채 유지. 아령, 밴드, 발 지압기 등을 TV 옆이나 책상 밑에. 운동존을 집안의 한 구역으로 정하고 의식적으로 접근. 또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루틴을 공유하면 혼자보다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해지고 중단 시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 구성 예시: 하루 10분 자동화 루틴, 이름 저녁 10분 회복 루틴, 시간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 내용: 플랭크 30초, 한발서기 좌우 각 10초, 브릿지 10회, 고관절 스트레칭 1분, 계단 오르기 2층 5 제자리 걷기 3분, 고양이 소 자세 5회, 가슴 열기 스트레칭. 이 루틴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면 더 이상 결심할 필요 없이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반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속성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조언. 정해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이후엔 강도 높은 운동보다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의 루틴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6개월 뒤엔 관절을 지키고 1년 뒤엔 자세를 바로잡고 3년 뒤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크게 하지 마세요. 작게 꾸준히 매일 반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천천히 늙고 싶다면 오늘 하루 운동 체크 한 칸부터 시작해보세요. 챗GPT의 말. 좋아. 지금까지의 내용을 공백 제외 1000자 이상으로 더 풍부하게 확장한 마무리 멘트를 작성했어.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5가지 실천을 감정적으로 연결하고 시청자의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용기와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격려형 마무리로 완성했어. 마지막에는 중년 상담소 채널의 역할과 함께 따뜻한 울림을 주도록 구성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천천히 늙는 몸을 만들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중년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하체 근육을 살리기 위한 근력 운동. 둘째, 넘어짐이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균형을 회복하는 감각 훈련. 셋째, 걷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몸 전체를 깨우는 업그레이드 유산소 운동. 넷째, 운동 후 통증 없이 다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스트레칭과 코어 루틴. 다섯째, 작심삼일을 넘고 결국엔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만드는 습관 설계 전략.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고 평생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좋은 줄 알지만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 말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육체도 마음도 시간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매일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이 정보들입니다. 하루 10분의 실천, 그게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가 더 쉬워지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나쁘지 않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혜진 박사는 말합니다. 건강한 노화는 행운이 아니라 평범한 습관의 누적입니다. 바로 그 평범한 습관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큰 걸음 말고 작은 반복을 선택하세요. 결심보다 중요한 건 루틴, 한 번의 열정보다 중요한 건 끈기, 한 달의 성과보다 소중한 건 지속입니다. 여러분, 중년 상담소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공간, 혼자선 흔들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중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늙는 멋진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